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귀 기울이면 마음이 행복해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빛나는 오늘을 듣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이파이브라고 하면 보통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어떤 일이나 무언가를 해냈을 때 서로가 서로의 손바닥을 짝 하고 마주하면서 함께 기뻐하거나 나와 생각이 일치할 때도 주로 쓰는 제스처이기도 하죠. 하이파이브의 뜻은 축하한다는 의미의 손짓, 동지애와 축하의 제스처라고 합니다. 남들에게 응원과 축하를 건네는 하이파이브는 많이 보지만 내가 나를 응원하는 하이파이브는 어떤가요?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서 단 3초만 행동하면 하루가 바뀌고 인생이 달라지는 나를 위한 하이파이브에 대해 알아볼게요. 내가 바닥에 엎어졌을 때 누가 나를 일으켜줄까? 왜 아무도 나를 격려해주지 않지? 가족, 연인, 동료를 위해 이렇게나 헌신하는데 왜 나는 아무도 돌봐주지 않지? 전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둔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라이프 코치인 저자 멜 로빈스도 한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남들에게는 힘내라고 할 수 있다고 응원하는 일을 하면서도 정작 그녀 자신은 자기 혐오에 빠진 채 불안과 공황에 씨름하고 있었죠. 어느 날 아침 그녀는 화장실에서 양치를 하다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만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칙칙한 다크서클, 짝짝이 가슴, 축 처진 뱃살. 그녀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꼴이 이게 뭐람? 운동을 더 해야 하나? 목주름은 왜 이렇게 많아진 거야? 안 좋은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 그녀 자신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오전에는 화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시계를 보니 15분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죠. 더 일찍 일어났어야 했는데. 원고 마감은 코앞이었고 꼭 따내야 할 계약과 아직 답하지 않은 메시지들이 떠올랐습니다. 강아지 산책도 시켜야 하고 아버지 조직 검사 결과도 알아봐야 하며 아이들 학교도 보내야 했죠. 그녀는 이 모든 일에 완전히 정신이 팔려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커피도 한 모금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생각합니다. 그날 아침 내가 원하는 것은 TV 앞 소파에 드러누워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신경 쓰이는 모든 일을 잊어버리는 것이었다고. 그저 빌어먹게도 휴식이 필요했을 뿐이라고. 정신없이 몇 달이 흘렀습니다. 스트레스가 끊이질 않았고 그녀는 모두를 걱정하고 뒷바라지하며 챙기느라 아주 분주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가 챙긴단 말인가? 여러분도 분명 어느 정도는 이런 상황이 익숙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주변이 요구하는 일은 쌓여만 가는데 정작 내 상태는 엉망일 때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라이프 코치 중 한 명인 그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 맞아. 이건 힘든 상황이야. 넌 이런 상황을 겪지 않아도 돼. 그리고 누군가 이 상황을 헤쳐나간다면 그건 바로 너야. 바로 나에게 주는 확신과 격려의 말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화장실 세면대에 기대어
거울에 비친 내 모습에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리내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내가 간절히 듣고 싶어하는 말을 내게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있었던 것이죠. 나는 나를 응원하고 있었고 거울 속의 여자에게 턱을 치켜들며 계속해서 가던 길을 가라고 격려했습니다. 거울 속의 내 모습에 손을 가져다 대자 기분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고 나에겐 내가 있었습니다. 간단한 동작이지만 하이파이브는 나를 향한 친절의 행위이고 내가 필요로 하고 마땅히 받아야 하는 무언가였습니다. 누가 보면 제정신이 아니구나 할까봐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즉시 가슴을 조이던 긴장이 풀리는 것이 느껴졌고 어깨도 쫙 펴졌죠. 갑자기 내가 그다지 피곤해 보이지 않았고 해야 할 일도 지나치게 큰 압박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똑같은 알람 시계가 울렸고 똑같은 문제로 똑같은 압박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화장실로 가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미소 지으며 또 한 번 나와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셋째 날 아침, 그녀는 눈 뜨자마자 하이파이브를 할 생각에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형식적인 행위일 수도 있지만 진심이었죠. 평상시보다 더 빨리 침대를 정리한 뒤 오전 6시 6분이라는 시간이 믿기지 않을 만큼 활기차게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마치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면서요. 그녀는 인스타그램에 거울 속 나와 하이파이브 하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아무런 문구도 없이 그냥 혼자 서 있을 뿐더러 교정기도 아직 빼지 않았고 자면서 헝클어진 머리도 빗지 않았습니다. 게시물을 올린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전 세계 사람들이 거울에 비친 자신과 하이파이브를 하는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거울 속의 자신에게 용기를 북돋우고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광경에 어쩌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이파이브가 필요하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왜 하이파이브는 유치하면서도 단순한 동시에 아주 강력하고 전파력이 강할까요? 나는 너를 보고 있어. 너를 믿어. 내가 너와 함께 여기에 있어. 넌 할 수 있어. 하이파이브가 안겨주는 인정받는 순간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합니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습관이 단순한 몸짓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이파이브는 일종의 뉴로빅스 훈련입니다. 뉴로빅스는 뉴런과 에어로빅의 합쳐진 단어인데요. 뇌의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두뇌의 훈련법입니다. 이 훈련은 일상에서 반복되는 뜻밖의 행동을 하고 그 행동에서 느끼고 싶은 감정을 생각하는 것이죠. 하이파이브 습관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이파이브를 여러 번 반복할수록 뇌는 거울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신뢰와 축하를 떠올리죠. 점차 자신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뀝니다. 그렇지만 긍정적인 사고만으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이미 그렇게 했을 것이지만 아주 명확히 해두어야 할 부분은 하이파이브 습관은 거짓 칭찬이나
긍정적인 사고를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협조적인 자신과의 관계에 계속 갇혀있게 만드는 무의식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자신과 하이파이브를 하는 것을 습관화하면 잠재의식에 저장된 패턴이 바뀌어 기분이 좋아지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근본적으로 삶의 궤적이 바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하이파이브 실천하기에 대해 한번 배워볼까요? 알람이 울릴 때 곧장 일어나세요. 일시정지 버튼을 누를 생각은 하지 말고 아무 생각하지 말고 5, 4, 3, 2, 1 카운트다운을 하고 바로 일어나세요. 이것은 아침형 인간이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바로 일어나야 하는 데에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망상활성계는 항상 여러분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알람이 울릴 때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면 망상활성계는 여러분이 하기로 한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망상활성계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단순한 신호가 아닌 하나의 약속입니다. 오늘 밤 알람을 맞춰 놓을 때 여러분은 스스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내일 알람이 울릴 때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세요. 일어나서 곧바로 화장실로 향해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지원군인 당신에게 인사를 건네보세요. 미소를 지으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에게 응원의 손길로 하이파이브를 합니다. 나를 중심에 두고 나는 괜찮아. 나는 안전해. 나는 사랑받고 있어. 라고 말해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필요한 만큼 여러 번 반복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안전해. 나는 사랑받고 있어. 여러분은 여기까지 이미 2가지 작은 승리를 달성했습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요구를 살폈고 거울 속에 나와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자신을 가장 우선시하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제 침대를 정리합니다. 저자는 인생이 붕괴했을 당시 아침에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가 파묻히지 않기 위해 침대를 정리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침대 정리가 자신을 강화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이는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선물이기도 하다고 말합니다. 이제 매일 방에 들어갈 때마다 정리해야 할 어수선한 침대가 아니라 깨끗하게 정돈된 침대를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침대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옆에 아직 누군가 자고 있을 때조차도 내가 사용한 침대의 절반을 정리합니다. 자신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의 핵심은 내가 하겠다고 말한 일을 기분이나 장소의 변화와 상관없이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운동복을 입으세요. 몸을 움직임으로써 육체적, 정신적으로 얻게 되는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그리고 실제 삶에서도 증명되고 있죠. 우리는 매일 몸을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하지 않고 또 실천하기도 힘들죠. 저자는 그래서 간단한 습관을 고안했는데 매일 밤 옷장 앞 바닥에 마치 덫처럼 운동복을 펼쳐놓는다고 합니다. 아침에 운동복을 입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죠. 운동복을 못 본 채 넘어가려고 할 때는 왜 이러시나 매일 이라고 말해서 스스로 생산적인 죄책감을 안겨준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 약속을
매일 운동하기라고 이름 붙이진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미 생활이 버겁다고 느끼는 사람이라면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을 거예요. 목표를 낮게 잡으세요.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이므로 쉽게 달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아침에 꿈 꾸세요. 꿈이라고 하면 보통 잠잘 때 꾼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꿈을 일상으로 가져오는 하나의 방법으로 아침에 꿈꿀 것을 제안합니다. 방법은 매일 아침에 하이파이브 일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책에 수록된 일지의 양식인데요. 맨 위를 보면 나를 위해 일어난 모든 일을 작성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박스를 채움으로써 작은 목표를 달성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인식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고 다 하고 나면 정말 뭔가를 하는 느낌이 들고 자랑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마음을 정화하는 공간인데요. 느끼는 것을 그대로 적어봅니다. 어떤 날은 아름다운 단어로 가득할 것이고 어떤 날은 입에 올리고 싶지 않은 단어로 가득할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여러분을 현재의 순간에 살도록 해주는 것이죠. 이 방법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어떤 감정이든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줍니다. 무엇이 됐든 지레 겁먹거나 바꾸지 마세요. 그저 마음이 시키는 대로 적어보세요. 원하는 것이 날마다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아주 간절하고 큰 꿈일 수도 있고 그냥 가슴에서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것일 수도 있죠. 여러분이 사고 싶은 무언가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느끼고 싶은 감정이나 하고 싶은 활동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제약도 두지 말고 자신이 꿈꿀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원하는 것에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을 적어보세요. 하이파이브로 여는 아침은 자신감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자기 자신과 몸, 생각, 영혼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는 것이죠. 이 약속들은 여러분이 하루의 목표를 세우고 세상에 나가기 전에 통제력을 지닐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며 여러분의 자존감은 더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희망하는 것이자 여러분들이 현실화하고 자신을 위해 창조해야 하는 그것이 바로 하이파이브 정신으로 무장된 삶이니까요. 오늘은 굿모닝 헤빗이라는 책과 함께 매일 아침 단 3초 만에 뇌를 바꾸고 하루를 바꾸는 강력한 리추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거울을 보며 나를 마주하는 것이 조금은 어색하고 어쩌면 이상한 습관이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책이 소개하는 하이파이브는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고 삶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자기 비판을 멈추게 하며 나에게 독이 되는 말을 걸러줍니다. 놀랍게도 이미 SNS를 통해 전 세계의 수천만이 그녀의 아침 리추얼을 따라하고 있으며 코로나 팬데믹을 겪는 동안 불안과 공포로 나약해진 마음을 다시 단단하게 회복하고 당당하고 의욕적인 원래의 자신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큰 용기와 울림, 그리고 자신감과 실행 에너지를 북돋게 도와주는 책이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적극적인 칭찬, 하이파이브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 저의 낭독이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만나요.